자, 22번 문제는 22, 23번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대지 확보하죠, 대지. 그래서 서민주택을 짓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대지가 있어요. 자, 국공유지가 있고 채비지가 있는데 요역집에는 혹시 있나 보세요. 자, 우리 요역집은 415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415페이지. 자, 국공유지는 국가 땅, 지자체 땅이죠. 얘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공급하느냐? 공급 대상을 알아야 돼. 공급 대상이 누구다? 거기 나와 있죠. 자, 서민주택을 짓는 겁니다. 저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으로 짓겠다. 아니면 두 번째 조합주택이죠. 조합주택은 다 서민주택입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뭐를 조성한다? 대지를 조성한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지으라는 게 아니죠. 국민주택 규모를 절반 이상으로 짓는다. 이러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공사를 안 하죠. 그 공사를 몇 년이나 해야 돼? 2년. 그 2년을 기억하세요. 2년 이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각했으면 환매를 할 수 있고요. 임대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2년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밑에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돼 있죠. 그게 채비지입니다. 자, 채비지는 누가 우선적으로 살 수 있어? 국민주택 용지 밑줄 긋습니다.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위하고 비교하세요. 요쪽에는 국민주택 규모죠.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지으면 대상이 되고요. 아니면 무슨 주택이었어요? 조합주택이죠. 근데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고 국민주택을 지어야 돼요. 국민주택을. 그래서 국민주택용지죠. 국민주택용지. 요걸 비교 혼돈하지 않도록 합니다. 요게 대상이에요. 자, 매각 방법 되어 있는데 그 이번에 매각 방법은 국공유지든 체류지든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거니까 경쟁 입찰이죠. 그 2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양과로 2번은 뭐냐?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계획 작성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다. 국민주택 짓겠다고 환지계획 작성 전에 매각을 요구하면은 우리 개발사업 시행자 거죠. 요는 시행자는 채비지를 정할 때 어떻게 해라? 집단으로 하나의 단지로 정해라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근데 환지계획이 작성되고 나서 요구하면 환지계획 변경이 아직 힘들잖아요. 작성 전에 요구하면 하나의 단지로 정해라 이런 얘기고. 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 채비지 양도 가격입니다. 우리 공법의 부동산 가격은 무슨 가격이다? 감정평가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무슨 가격 원칙? 감정 가격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택지를 우선적으로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22번 문제가 그 말 같아요. 22번 문제는 박스 안에 기억. 국가 지자체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으로? 50% 이상. 이럴 때는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국공유지 매수 임차를 원하면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지자체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이나 임차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는다. 아니면 대지를 조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매, 뺏어가거나 임대계약을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방금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1번, 2번, 3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0초를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이번은 국민주택용지,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50% 범위죠.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하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무슨 가격이 원칙이에요? 감정가격 원칙이고 진짜 서민주택 짓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5번은 뭐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 책은 416페이지에 메뉴에 그 표 안에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이란 말이 있죠. 그거 하나만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택법에도 사업주체를 위한 보호조치가 있어요. 사업주체 보호조치 중에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매도청구고, 매도청구는 민간 등록사업자를 위한 제도고, 우리 공공을 위한 공공사업주체를 위한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타인 토지에 뭐 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죠. 타인 토지 출입 등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요거는 국토개법에 공부했죠. 타인 토지 출입 등은 그 내용은 국회법에서 공부했고, 자, 여기서는 뭘 기억하느냐? 주택법에서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등록사업자가 아니고 누구다? 국지공이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공공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뿐만이 아니고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자도 있어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자도 있다. 그러면 수용 사용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국지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은 등록사업자는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국지공, 공공을 위한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은 공공이라고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국지공이 무슨 주택 지을 때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는 말이 결합이 돼야 돼요. 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이제는 공익사업으로 간주한단 말이죠. 간주하니까 뭐를 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방금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있었죠. 아까 박스에 나와 있는 거.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등을 뭐 한다? 위탁한다.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부지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 토지 매수 업무를 토지 매수하면은 당연히 보상해야 되겠죠.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이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지자체한테 아파트 부지 좀 확보해줘 하고 위탁하는 자도 누구다? 요것도 민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공공인데 지자체에게 부탁하니까 지자체는 빼야지. 지자체가 빠지면 공사 중에 누구도 빠져? 지방공사.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자체에게 이런 업무를 뭐 할 수 있다고?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요 세 가지 제목을 보는 거예요. 타인 토지 출입, 수용,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 요 세 가지는 민간 등록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니라는 거. 공공을 위한 제도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23번에 4번 문제가 그거예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지방공사 밑줄, 국민주택 밑줄, 공공이 국민주택을 건설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국가 있죠. 국가 밑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번 적어보세요.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자들은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있죠. 밑줄 그어보세요. 얘를 지자체장에게 뭐 한다고? 위탁. 지자체장이 위탁할 수 있죠. 그 위탁하는 것도 민간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야? 공공이 위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매도 청구는 민간 등록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 많이 물어봐요. 그 얘들은 전부 누구를 위한 제도야? 요거는 국지공, 공공을 위한 제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사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 보세요. 24번 문제에 수용 사용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수용 사용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우리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공직법에서 사업 인정을 별도로 받아라는 얘기인가요?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간주를 해주니까 수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 만약에 사업 인정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인정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다고 말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공익 사업이 있다는 거죠. 방금 국지공이 뭐 할 때? 국민주택 건설할 때 이 말이 나오면 공익 사업을 간주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계획 사업은 뭐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거 했죠. 여기도 똑같은 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시험은 뭐만 물어봤어? 공공이 국민주택 지을 때 요것밖에 안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24번에 1번 한번 봅시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주택법에 규정된 것 외에 당연히 수용 사용은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 공치법 준용은 당연한 거고 국가 지자체 거기 누구까지? 공사까지 들어가죠. 국지공은 무슨 주택 지을 때? 국민주택 밑줄 국지공 더하기 국민주택이 나오면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꼭 기억하면 됩니다. 그 밑에 3, 4, 5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 공지법의 사업 인정을 언제 간주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재결 신청도 건설 기간 내죠. 기간 내에 하면 된다. 도시계획사하고 똑같죠. 5번 등록 사업자가 수용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용은 누가? 국지공이 무슨 주택 지을 때?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25번은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아주 많이 물어봤어요. 자, 우리 교재는 매도 청구가 418페이지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418페이지 요약집에 나와져 있죠. 이 매도 청구는 우리 주택법에는 두 군데 나오죠. 어디서 나와?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아까 했죠.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어디서 나와? 조합 두 군데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조합 두 군데에서 나온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지를 사용권을 몇 프로 이상 확보해야 돼? 80%. 최소 80%. 그런데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가 매도 청구 대상이고 맞죠? 95%가 안 되면 10년 전부터 취득해서 계속 소유한 자는 제외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매도 청구 요거만 알면 돼. 매도 청구 절차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하니까 주택법이 없어. 딱 두 가지. 무슨 가격으로 산다? 시가.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 3개월.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시가로 사고 3개월 이상 협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두 가지만 기억하자.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매도 청구하죠.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은 양가로 2번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토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조합 인가가 나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아까 인가 받을 때 결의도 있었고 허가 받을 때 동의도 받았잖아. 허가 받는 동의 그게 나야지 매도 청구가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허가를 위한 결의를 받아야 매도 청구가 된다는 거잉.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죠. 1번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자, 대지만 대상이다. 건축물도 포함한다. 대지든 건물이든 다 사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괄호 안에 건축물 포함입니다.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무슨 가격? 시가. 공시지가 틀렸죠? 공시지가 아니고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2번 시가 밑에다가 3번에 나와 있죠. 3번에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 3개월. 그 시가 3개월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위 1에서 소유자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이 뭐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런 말을 했죠? 아무 말도 없는데 그러면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말이 나오려면 사용권을 95% 미만으로 확보했다는 얘기죠. 95% 미만으로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1번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읽어봅니다. 3번 위 1에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는
95% 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을 권한을 확보하고 매수 상대방과 3개월 이상 협의 좋죠. 한 경우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95% 이상이니까 모든 소유자에게 가능하다. 95% 미만 같으면 이번 지문처럼 10년 전부터 취득하여 계속 소유 보유한 자는 제외한 이렇게 돼야 되겠죠.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우리 책은 다 그 말이 빠져 있죠. 허가를 위한 결의 이렇게 가야 됩니다. 허가를 위한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매도 청구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합니다. 구분 소유권 대지 사용권은 건설사업 리모델링 사업의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에 소유 권리로 본다. 필요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준용한다. 자, 26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 95% 미만은 10년 전부터 가진 자 제외. 몇 개월 이상 협의? 3개월. 무슨 가격으로 사? 시가. 뭐 똑같은 내용이죠. 자, 27번 문제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죠.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인데 우리 요약집에 나와져 있지요. 419페이지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가 있는데 자, 본래 우리 매도 청구는 알박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도 청구를 하는 것인데 사용검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다 지었죠. 다 짓고 나서 매도 청구한다는 건 사업주체가 대지를 잘못 확보한 거예요. 소유자가 진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한테 땅을 산 거야. 종중 결의를 총회를 안 했는데 그 종중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우리 아파트,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우리 아파트 밑에 남의 땅이 있는 거예요. 남의 땅이. 그러면 이건 아파트만 문제가 돼? 복리시설도 문제가 돼? 다 되지. 복리시설 아파트 뭔 상관이야. 내 건물 밑에 지금 남의 땅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매도 청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매도 청구 인정하면 진정한 소유자가 피해를 보죠.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전체 면적의 5% 미만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회복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매도 청구하겠다는 그 의사가 송달이 돼야 돼. 5% 미만 2년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누가 매도 청구한다고? 소유자들이. 복리실 소유자도 해요? 한다니까. 모든 소유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소유자들이 전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하겠죠. 그 대표자를 뽑을 때는 얼마가 동의를 해야 돼?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업주체 때문에 생긴 거죠. 사업주체가 제대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생겼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1번 봅니다. 복리시설 포함해서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무슨 가격? 시가. 무조건 시가죠. 자,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얼마가?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틀렸네.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효력은 소유자 전체에 미칩니다. 대표자 뽑는데 동의 안 했다고 안 미치는 거 아니에요.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이 얼마? 5%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몇 년 이내 송달돼야 돼? 2년. 주택 소유자는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죠.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자, 이제 공급 파트로 갑니다. 우리 공급 파트에서 맨 처음에 공급 질서 교란 금지가 나오죠. 공급 질서 교란 금지가 나옵니다. 자,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가요? 아직 안 되었는가요?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거죠. 당첨이 되기 전에 단순히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죠. 이 지위나 증서를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양도도 하지 말고 양수도 하지 말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알선도 하지 말고 이를 하려고 뭐 하지 마라? 광고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두 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위 증서를 뭐라고 외웠어? 요약집에 나와 있습니까? 지위 증서를 우리는 뭐라고 외웠습니까? 조상증 딱지라고 외웠죠? 조상증 딱지라고 외웠습니다. 조가 뭐예요? 주택조합원의 지위죠. 상이 뭐예요? 주택상환사채죠. 주택상환사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외웠다고? 조상증 딱지라고 외웠다고. 조가 뭐예요? 주택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지역직정주택조합원. 아까 인가 받으면 양도 안 됐잖아. 리모델링은 관계없겠죠. 리모델링 얼마나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자, 상이 뭐예요? 주택상환사채죠. 주택상환사채. 이거 거래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증이 뭐예요? 무슨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죠. 입주자 저축. 1순위 통장. 1순위 통장. 딱지가 뭐예요? 무철이죠. 무철이. 무가 건물 확인서,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자, 요거를 뭘 하지 말라고? 양도 양수도 하지 말고 알선도 하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아라. 이 양도 양수 옆에 괄호가 중요하죠. 양도 양수가 뭐야? 매매, 정려 등 일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고? 뭐는 가능하다고? 상속하고 저당. 상속하고 저당은 가능하다. 이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상속 저당 빼고는 이 조상증 딱지를 일절 거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했어. 위반했어. 그럼 그 지위는 뭐가 돼? 무효죠. 만약에 이 통장을 거래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은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 취소해야 됩니다. 아까 말하고 다르네. 주택법은 전부 취소할 수 있다라면서 요번에 바뀐 거야. 주택법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개 취소할 수 있다 가지고 하여야 한다 하면은 바로 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을 때 지위는 무효로 해야 되고요. 계약은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위는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발각이 됐잖아요. 통장 거래에서 계약한 게 사업 주체가 주택 가격을 지급하죠. 그러면 사업 주체가 주택을 취득해 버립니다. 사업 주체가 뭐 한다고? 주택을 취득해 버려. 뭐 하면?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주택 가격 지급하죠.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자가 거래해 가지고 입주까지 해버린 상태야. 입주까지. 역시 주택 가격은 지급했겠죠. 지급을 못할 경우는 공탁을 하면 돼.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면 일정 기간을 통해서 퇴거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해 하고 명령할 수 있다.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자 자격도 제한됩니다. 이거 하다 발각되면 10년 범위 안에서 10년 내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입주자 자격도 제한돼요. 재당첨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입주자 자격도 제한된다. 그리고 이 당첨되기 전에 요 지위 증서를 거래하잖아요. 3년 3천만 원짜리예요. 나중에 전매 제한을 위반해도 3년 3천만 원.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전매 제한은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1번 문제 의미는 뭡니까?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었습니다. 일단 조상증 딱지 인지를 찾아야죠. 1번 주택상환사채 조상증 맞죠? 증여도 제한되는 거 맞죠? 2번 입주자 저축 증서 조상증 맞죠? 매매 알선하는 거 안 되죠? 근데 도시개발채권은 조상증이 아니죠.
도시개발청은 채권은 조상증도 아니고 이 개발채권은 주택받는 채권도 아니잖아. 주택받는 증서를 지금 거래한 거거든. 그래서 도시개발채권. 우리 시험에 국민주택채권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조상증 아니죠. 조상증을 외워주세요. 딱지는 무철입니다. 자, 4번에 나오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있죠. 요게 딱지예요. 이주 딱지.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 5번에 뭐가 있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게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입니다. 이주대책. 아시겠죠? 그 무, 철, 이 중에 무, 이 두 개 나왔네. 철은 뭔데? 철거 확인서. 철거 확인서. 그걸 무, 철, 이 이렇게 외운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갑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주택 전매 사유도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있죠.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를 꼭 알아야 됩니다. 434페이지 나와 있죠. 우리 요약집은 434페이지 전매 금지 예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거기 이제 금지 사유만 적어놓고 그 위에가 없는데 거기다가 전매 금지 예외에다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라고 적어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의 뭘 받아야 돼? 동의. 근데 만약에 사업 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다. 그러면 이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 받으면 됩니다. 말이 길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전매를 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받는데 근데 사업 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라면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 받으면 돼요. 그 공공주택 사업자를 우리는 몰라요.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가면 좀 복잡한데 그냥 공공주택 사업자는 우리는 그냥 국지공이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지공이다. 그러니까 국지공이 사업 주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사업 주체 동의 받으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사유가 몇 개가 있어? 8개. 1번, 2번, 3번을 우리는 많이 봤죠? 1번, 2번, 3번 문과 보세요. 1번, 2번, 3번이 이사 가는 거죠. 첫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뭐요? 한번 읽어보자.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학, 결혼 5개죠. 이때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데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서 한번 밑줄 줘볼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요게 요번에 바뀐 거야. 전에는 수도권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 수도권으로라는 말은 지방에서 수도권 가는 거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안 된다. 그럼 지방에서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가는 거 돼 안 돼? 된다니까. 된다니까. 수도권 안은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쳐 있으니까 근무, 생업상 사정 이런 목적으로 이사 갈 필요 뭐가 있냐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담임 통근하면 되지. 이런 뜻이잖아. 그 다음에 상속, 세대 회문제 어디로 가는 거? 해외. 그 다음에 2년 이상 체류죠. 2년 이상이요. 무조건 세대원 전부 가야 돼. 자, 배우자에게 주는 게 있죠. 4번에 이혼. 7번에 뭐? 배우자에게 줄 때는 일부만 줘야 돼. 일부. 전부 주면 안 돼. 일부. 이혼으로 줄 땐 다 줘도 되지. 나머지가 5번.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았다. 6번. 국가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공매가 시행된다. 8번.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죠? 자, 그런데 실직을 했다. 파산을 했다. 신용불량이 됐는데 이걸 전배를 못하게 하면은 안 되겠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물었는데요. 1번. 세대원인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에 가야 됩니다.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야.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지. 수도권으로가 아니었잖아요. 수도권 안에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서울로 간다면 이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표현이 애매하죠. 요약집은 수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문은 수정을 못했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표현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1번은 자, 갑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름 무조건 안 되죠. 세대원 전원이 어쨌든 가야 됩니다. 3번은 갑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간 해외 체류 몇 년 이상? 2년 이상. 세대원인 갑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갑은 해외 이주한다. 다 같이 가야지. 갑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일부를 배우자에게 주는 건 되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의 실전 문제 1번 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 맞췄다. 옳지 않은 것은. 지자체가 사업주체인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승인. 자, 입주자 모집 승인받아야죠. 자, 아까 했죠. 세 가지 존이 있었잖아. 세 가지 존을 지정하고 시군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줬죠. 왜 통보해 줬어요? 시군구가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거든.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하면서 여기가 투기괄지구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하고 신문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한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시군구에 뭘 받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데 다만 누구는 안 받아? 공공주택 사업자. 거기도 뭐 공공주택 사업자를 한번 적어볼까? 공공주택 사업자는 안 받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뒤에 좀 복잡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냥 기억하자. 국지공까지만 기억하자. 아시겠죠? 그러면 국지공, 지자체는 공공주택 사업자죠. 그러니까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안 받아. 아시겠죠? 안 받는 거야.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복리시설은 시군구에 승인을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는 승인 받아 분양하고 복리시설 분양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역시 국지공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1번 2번을 묶어서 같이 기억하세요. 1번 2번은 한 문장입니다. 3번 몰라도 됩니다. 4번 몰라도 됩니다. 5번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 이를 제외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거 빼고는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뭐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문제가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았는데 아니면 조그마한 필라를 분양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 그러면 끝끝내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 말소는 안 시켜주겠죠.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면 나는 내 소유권을 못 지키죠. 자, 그런데 건축법에서 지어진 우리 건축법에서 지어진 건 29세대까지가 건축법으로 지은 거거든. 건축법으로 짓는 집은요. 거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내가 판단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산다. 그럼 나를 뭐라고 그래요? 민법에서 제3취득자라고 하잖아. 제3취득자.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택법으로 짓는 집은 아예 그런 짓을 못하게 막아놨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주택법은 사업계획에 뭐가 나면 승인이 나면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가 끝이 나면 뭐를 받아? 사용검사를 받지요. 사용검사를 받으면 우리한테 뭐를 알려줘? 사업주체가 언제 입주를 할 수 있나? 입주 가능일을 알려주죠.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건 이제는 내 집이죠. 내 집이라는 얘기는 내 앞으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우리 주택법에서는 우리를 60일 동안 보호를 해줍니다. 60일 동안. 그러면 60일 이내에 우리 보고 말하는 거야. 등기하라는 거거든. 그럼 60일이 지나면 입주자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을 잡혀 먹든지 뭐 그거는 자기 집이니까 알아서 하고 60일이 되기 전까지는 입주자들이 등기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사업주체. 그럼 사업주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당 잡혀 먹을 수 있죠.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걸.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이해가 가. 여기가 종점인데 자 시점을 알아야 되겠죠.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하죠. 자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신문에 뭐 해야 돼? 공고를 해야 되고 시장문수구청장한테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대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대지에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원칙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지에 소유권 뭐가 있어도 승인이나 사용권만 있어도 승인하죠. 그런데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는 대지 소유권도 확보했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다는 건 소유권 확보한 거거든. 그래서 저당을 잡혀 먹을 수 있잖아. 여기부터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부터.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부터 막을 필요가 없죠. 여기는 소유권 확보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소유권 확보했으면은 저당권 잡혀 먹을 수 있는데 해도 괜찮아. 단 입주자 모집하려면 저당권 등도 깨끗하게 뭐 해야 돼? 말소를 하고 입주자를 모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부터 막는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죠.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 60일까지 이렇게 제한된다는 그런 얘기. 됐어? 자 그런데 우리 주택조합은 아까 보셨잖아. 공동으로 하는 자는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사용권 가지고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돼. 공동으로 하는 자는 소유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주택조합 있죠. 주택조합도 제한하거든. 요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있죠. 이때부터 막아요. 물론 주택조합은 여기 100% 소유권 아니죠. 95%지만 소유권을 확보하니까 여기서부터 저당권 등이 설정이 금지가 됩니다. 요거 이해합니까? 사업주체는 여기부터 소유권 확보하거든. 여기부터 막아. 그럼 일반 등록 사업자는 언제 어디부터 막아? 여기부터 막아. 여기부터. 그럼 이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이 저당권 등의 설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한마디로 물건.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나중에 등기를 해도 선순위 물건이 있으면 이 소유권이 지잖아. 그래서 물건 설정하지 말라는 거야. 물건은 뭐가 있어? 담보물건. 각종 담보물건 다 해당됩니다. 또 뭐가 있어? 용역물건. 용역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지지전. 근데 지역권은 관계없어. 시상권하고 전세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차권 있죠? 임차권도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기거든. 그래서 등기되는 임차권은 또 하면 안 돼. 그리고 아예 뭐 해버리는 거?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버리는 거죠. 매매. 뭐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일절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문제가 나온다면 뭐 임차권을 정답으로 물어보는 거지. 등기되는 이란 말을 빼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등기되는 임차권도 하면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으면은 이게 다 됩니까? 입주 예정자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습니까? 그 반대로 뒤집으면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동의 없이는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말하면 동의를 받으면 다 되지. 동의 받으면 예정자 동의하면 다 되는 거고 동의 없이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기간 내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지. 안 해야 되는데 할까 싶어서 부기등기를 시키죠. 부기등기는 어디에 시켜?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시킵니다. 소유권 등기. 그러면 대지는 언제? 처음부터 입주자 모집할 때부터 막는 이유가 대지 때문이잖아요. 자, 입주자 모집할 때 지금 주택은 지었어 안 지었어? 집은 짓지도 않았어 지금. 주택은 나중에 사용검사 받죠? 받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고. 보존 등기. 이해갑니까? 주택은 여기서 지금 보존 등기 처음 하잖아.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진다고 주택은. 등기부에 있어야 그 소유권 등기 밑에다가 부기등기 할 거 아니야, 부기등기. 그럼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부기등기 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대지는 여기부터 부기등기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부기등기 들어가야지, 대지는. 맞죠? 그러니까 대지는 언제부터 부기등기 한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동시에. 주택은 언제 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나는 기억할란다 하면은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이잖아. 처음부터. 대입이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부터 주소, 대입 주소 이렇게 대입 주소. 요거는 이해를 하고 1년 동안 이해를 하면서 반복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돼.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결국 못 외우면 시간에 못 풉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외워라 그러면 짜증난다니까. 내 생일날도 뭐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냐고. 우리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숫자가 제일 어렵잖아. 숫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숫자는 막 1년 내내 보고 겨우 몇 개 외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자꾸 외워라 그러면 안 돼. 외워줘요? 그래서 대입 주소. 근데 말이죠. 이 부기등기까지 했잖아.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권 등기 밑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적어놨죠. 그런데도 했죠. 그럼 보호 안 해준다고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다. 무효야 무효. 부기등기까지 했는데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을 목적으로 하면 그건 무효라니까.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한번 보시고 2번 문제는 4번에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문제를 묻는다면 등기되는 이란 말을 빼고 임차권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는 3번 문제를 하나만 읽어봅시다. 자,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인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옳은 거. 특정 기간이란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 60일. 6개월이 아니고. 2번 입주 예정자는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무슨 등기하라고? 부기등기. 뭐 갑자기 예고등기가 나와요. 부기등기한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일 때는 이런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국지공은 부기등기 안 한다. 부기등기는 못 믿어서 하는 거거든. 공공은 부기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저당권 설정 제한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대지 동그라미 치세요. 대지 주택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대입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언제 한다? 주택 동그라미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소. 위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 이후에 대지 주택을 양수 제한 물건을 설정한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효다. 무효.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문제까지 같은 문제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자, 6번 문제는 앞에 공급질소 교란금지 봤죠? 그 내용인데 6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증서나 지위와 양도, 양수, 알선 금지하고 있다. 제재에 대한 수단으로 옳지 않는 것, 우리 기출문제를 적어놓은 내용인 건 맞는데요. 일부를 수정했네. 지위는 무효. 2번에 계약은 취소죠. 1번, 2번 다 이제 틀립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지위는 무효로 해야 되고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사업주체가 주택 가격을 지급했죠.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까 했죠. 가격 지급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입주까지 해서 뭐를 명할 수도 있다. 퇴거를 명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3년 3천만 원짜리예요. 2년 2천만 원이 아니고 3년 3천만 원. 7번 문제는 똑같은데 우리 조상정 딱지를 외우는 거거든. 조상정 딱지는 뭐는 가능합니까?
상속하고 뭐? 상속하고. 야, 안 지웠네. 상속하고 뭐는 가능해? 저당은 된다고. 조상적 딱지를 상속받거나 저당하는 거 요거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7번에 2번 지문 보세요. 입주자 저축 증서를 상속받는 건 돼 안 돼? 된다니까. 그걸 저당 설정하는 건 돼 안 돼? 된다고. 상속, 저당 두 개는 된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8번 문제는 아까 또 전매전 아까 했죠? 뭐 똑같은 문제예요. 자, 우리 전매는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 여기는 상속 저당 빼고는 일절 금지죠. 요 전매 제한은 뭐 빼고는 일절 금지요? 전매 제한은 뭐 빼고는 일절 금지요? 상속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지입니다. 매매, 증여 등 전부 똑같은데 상속 빼고는 일절 금지야. 그럼 여기는 저당 설정하는 거 돼 안 돼? 됐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도 제가 읽어 드릴 거 없고요. 단 5번 지문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가 허용되죠. 그런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안 되죠. 근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는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괄호가 좀 문제가 있어요. 괄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괄호는 무시하시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로 갑니다. 투기과일지구. 아까 지정 절차 다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투기과일지구 누가 지정해? 국장 또는 시도지사. 지정권자가 국장 또는 시도의사라는 거. 자, 지정 절차는 의견 심의 공고죠. 자, 국장만이 이렇게 틀렸죠. 국장만이 아니고 시도의사도 지정한다. 심의를 거쳐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일지구 지정권자는 투기과일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자, 지정권자가 자기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인정한 게 아니고 시도의사 시군구가 요청할 수 있죠. 5번 지문부터 보세요. 투기과일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지정권자 돼 있죠. 그 요청에 동그라미 치고, 요청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군구가 합니다. 시군구가 요청한다. 자, 그럼 2번 지문을 하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정권자가 직접 해제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해제하여야 한다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요청할 수 있죠. 그럼 요청받은 지정권자는 5번 지문에 며칠 이내 심의하라고? 그렇지. 30일이 아니고 40일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4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아시겠죠? 3번 봅니다. 국장이 투기과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입니까? 시도지사의 의견입니까? 의견.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 아시겠죠?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 4번. 국장은 여기서 주의할 건 시도지사는 안 나와요. 반기마다 기억합니다. 밑줄 그어서 1년마다가 아니고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라. 자, 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거 뭐였다? 투기과일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요거는 국장만 합니다. 시도의사는 의무가 없어요. 자, 10번 문제는 뭐 한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거 주택법에 있죠. 저당권 설정 방금 했고 분양가 상한제. 우리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포상금 주거든요. 포상금. 우리 중개사법 문제에는 포상금도 문제 물어보는 모양이던데. 우리 공법에는 포상금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포상금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행강제금은 무슨 법에 있어요? 건축법에 있지. 건축법하고 농지법에 있잖아.
11번 문제도 또 그런 문제를 적어놨네.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법에 있어? 분양가 상한제 무슨 법? 우리 지금 방금 공부했잖아. 주택법.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분양가 주택법에 있잖아. 정비법에 있는 거 아니죠? 개발부담금. 자, 투기지역 있죠? 투기지역. 우리 15회 시험에 투기지역이 한번 나왔어요.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투기지역은 토지 투기지역도 있고 주택 투기지역도 있어요. 소득세법. 투기과일지구는 주택법에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 공시 있죠? 요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런데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문제 나와 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제가 수정만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자, 11번 문제는 참고하시고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투기과일지구 누가 정해? 국장 또는 시도지사.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국장만.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누구한테 등록? 아까 국장한테 했죠? 국장한테 등록했습니다. 사업계획 성의는 구청장 빼고 다 나왔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얘들은 4번은 검사권자라고 하면 맞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하고 바뀌었네. 4번하고 5번하고 바뀌었어. 4번은 검사권자라고 하고 5번은 성인권자라고 해서 시도지사 다음에 누구를 넣어주면 돼? 시장, 군수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우리 문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지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면 공공주택 사업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14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 불가피한 경우로 이전할 때는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우리 책은 뭐 다 뭐 수도권으로 이렇게 문제가 지금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15번에는 문제가 제가 뭐 읽어드릴 게 없는데 15번에 5번 지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내용 5번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고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한다. 아니면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아까 뭐 주거혁신 어쩌고 뭐 도심공공 뭐 있었죠. 어쨌든 이런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뭡니까? 공급 가격을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공급 가격은 어떻게 지금 정해지는 거야? 택지비하고 뭐 건축비,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95를 통해서 동행 모의고사를 하면서 보충을 할 거니까 그냥 있는 것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제한하는 거고 분양 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택지비하고 건축비. 요 택지는 공공택지일 수도 있고요.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민간택지일 수도 있죠. 자, 공공택지는 누가 조성한 택지라고 했습니까? 공공이 조성했다고 그랬죠. 공공이. 그러면 공공이 조성해서 건설업자한테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값이 얼마예요? 물어보려면 공공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네 얼마에 팔았어? 물어보면 되고 뭐 얼마에 팔았어가 뭐예요? 공급가격이죠. 공급가격에다가 택지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어요. 요 비용은 반드시 택지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하고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공공택지비가 나와요.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거는 뭐예요? 사업주체가 일일이 아파트를 살려고 택지를 사들였죠. 그러면 사업주체 보고 야, 니 얼마에 사들였어? 라고 물으면 이 건설업자가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니는 못 믿겠으니까 니가 얼마를 주고 샀건 간에 무슨 가격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감정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택지와 관련돼서 꼭 필요하다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가격이고 민간 택지는 뭐다? 감정가격이다 하는 걸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간 택지도 예외가 있죠. 예외는 사업 주체가 사들인 가격, 매입 가격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어요. 매입 가격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왜? 이 가격을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 경공매 낙찰 가격 있죠. 자, 경공매 낙찰 가격이란 건 이건 확인이 되잖아요. 아니면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샀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수를 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대통령령으로 등기부 가격도 인정해 줍니다. 등기부 가격. 그 다음에 법인 장부 가격. 법인 장부. 이런 가격들도 실제 가격으로 인정을 해줘요. 자, 이런 경우는 뭐 한다고? 매입 가격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매입 가격도 이걸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면 머리 아프니까 요 정도만. 그래서 요 가격을 하는데 요 건축비 있죠. 건축비는 이름 정도는 기억합니다. 표준 건축비입니까? 기본형 건축비입니까? 기본형 건축비예요. 우리가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에서는 표준 건축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표준 건축비를 안 하고 뭐라 한다고? 기본형 건축비. 요 기본형 건축비는 원칙은 누가 고시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매년 2번 고시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군구청장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따로 고시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원칙은 국장이 고시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시군구가 고시하는 경우도 있다. 5번 질문은 그 정도 보충하고 이제 챕터 4는 리모델링하고 주택상환 사채네요. 리모델링하고 주택상환 사채인데 너무 기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